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삶은 누구나 다 서툴다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걸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취직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딱 맞아떨어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20대의 나는 30대를 부러워했고 30대의 나는 40대를 바라보면서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던 거 아닐까 싶을 겁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어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서툴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진실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처음 겪는 일이 계속 찾아오고 처음 겪는 일 앞에서는 누구나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설정값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서툴다고 자책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나이를 먹어도 겁이 나는 게 당연하고 나이를 먹어도 어색한 게 당연하고 나이를 먹어도 서툰 게 당연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서투를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스스로에게. 답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생에는 항상 첫 경험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20대에는 첫 사회생활, 첫 직장, 첫 연애, 30대에는 결혼, 육아, 투자, 내 집 마련, 40대에는 부모님의 노안, 자녀 교육, 커리어의 변곡점, 50대 이후에는 건강 문제, 은퇴 준비, 인간관계의 변화, 단계가 바뀔 때마다 처음이라는 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매 순간 처음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익숙해진 방식이 통하던 시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렇죠. 40대 때 카톡을 처음 깔고 이게 뭔지 헤매던 분들이 50대가 되니 이제는 뭐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다, 틱톡이다, 쇼츠까지 따라잡아야 하는 세상이 너무 많게 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이 계속 변하면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는 서투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계속 변하면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즉, 세 번째 이유는 당연한 이익일 수도 있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은 다 알고 다 할 줄 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실제로 어른이 되어보니 그들도 아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어른은 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서툰 것을 티 안 내는 법을 조금 더 배운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이걸 왜 못하지 하고 자책하곤 하죠. 서툴다는 건 결코 결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서툴다는 건 내가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없지만 성취도 없죠. 첫 발표에서 목소리가 떨리는 건 여전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새로운 일을 맡아서 헤매는 건 아직도 배움의 길 위에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건 아직도 사람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툴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이미 멈춰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만 출근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새로운 일도 맡지 않으며 서툴다는 감정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건 안전한 대신 성장도 없는 정체 상태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는 건 자전거의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타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자전거 타는 기쁨과 자유를 영영 맛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서툰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완벽했던 순간은 금방 잊히지만 서툴렀던 순간은 오래 남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낀 두려움, 용기, 긴장, 성취감이 모두 진짜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서툼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서투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치가 쌓이니까 더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난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난관들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 선택, 매우 사소하죠. 아무리 경제관념이 있어도 부모님의 치료 문제 앞에서는 갈팡질팡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겪는 변명, 처음 듣는 치료 방법, 처음 접하는 비용 구조,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 자녀지만 그들도 별개의 인격체죠. 사춘기, 진로, 연애 문제 등에서 정답을 찾기란 어렵죠. 나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지만 부모로서는 서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커리어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변곡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이 내 자리를 위협할 때,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때, 이제는 완벽히 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대부분 착각이 되어버리죠. 오히려 경력의 무게만큼 또 더 큰 서투름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서투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요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서툴러서 더 아름다운 순간들도 생길 수도 있고 많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완벽했던 순간보다 서툴렀던 순간들이 좀 더 기억에 남죠. 첫 운전 연습 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리면서 식은땀 흘리던 날도 있을 겁니다. 첫 해외여행에서 길을 잃고 현지인에게 손짓발짓으로 길을 물어보던 장면도 기억날 겁니다.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대본이 날아가 버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게 웃으면서 얘기할 추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툴렀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완벽해진 뒤의 행동은 기술과 경험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서툴렀던 때의 행동은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히려 내 순수한 마음이 서툼 속에는 더 잘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데이트에서 말이 꼬여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요. 결혼식장에서 입장 타이밍을 놓쳐서 허둥대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당시에는 부끄럽지만 나중에는 그 부끄러움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그때 내가 진심이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때의 서투름은 나의 순수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투름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함보다 불완전함에 더 끌립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아, 나랑 비슷하네 라는 친근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서툰 순간은 오히려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완벽하게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프린트 설정을 헤매다가 옆자리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들도 때론 같은 동기였거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였다면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나 물꼬를 터주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투름은 그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라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몇 년 뒤엔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낯선 골목에서 우연히 맛집을 발견했던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발표에서 잘 발표를 못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오히려
애드립으로 웃음을 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시에 서투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보너스 같은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툰 나를 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툰 건 부족함의 증명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려면 문제는 서툰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유의 그런 길이 크게 좀 나뉘고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서투르 내 자신을 대하는 방법은 의외로 심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서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서툴지 않는 사람은 없죠. 심지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서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비교와 자책이 줄어들죠. 아, 원래 이런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라고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첫 요리에서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한 일도 사실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첫 연설에서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린 것도 내 몸이 처음에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툰 나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완벽보다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겁니다. 서툴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대신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작지만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다면 내일은 12개만 외우자, 이렇게 조금씩 진행을 하는 거죠. 뭐 이번 주 회의 발표는 10분 동안 좀 떨렸다면 다음 주에는 한 8분으로 좀 줄여보자. 뭐 이런 것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성장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자라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야 해요.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혼자서 몇 달 걸릴 일을 며칠 만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툴수록 도움을 잘 쓰는 사람이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예를 들면 처음 하는 보고서를 동료에게 보여주면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요. 또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일적으로 팁을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서투르지 않고 능숙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빠른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바로 웃어 넘기기인데요. 이게 정말 제일 심플한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서툰 순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자신감이 꺾여요. 오히려 웃어 넘기면서 긴장도 좀 풀리고 그 순간이 추억이 되기도 하죠. 자신의 실수를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호감형이 될 수도 있죠. 정말 난처한 상황에서, 정말 어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조금 머쓱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짝의 유머와 웃어 넘기기로 위트 있게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스스로 웃어 넘기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만큼 웃어 넘기기 하나로도 자신의 서투름을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툰 나를 미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조금씩 개선하고 도움을 청하고 웃어 넘기면 서툰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 일기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서툴러서 다행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인생이 한 번에 잘 풀리고 단 한 번도 서툴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금방 지루해졌을 겁니다. 서툰 건 내가 계속 잘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서툰 건 내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한다는 증거죠. 그러니 다음에 또 무언가 서툴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원래 인생은 서툰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요.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안 서툴러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정답은 평생 서투를 겁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70세가 되어도 71세는 처음이죠. 80세가 되어도 81세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서툴러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마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후원상담에서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